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만 있다는 국가 공인 해킹 통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해킹 통로요? 네,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다가 깜짝 놀랜대요. 왜 이렇게 뭘 많이 설치해야 하냐고. 근데 당신을 보호해야 할 이 프로그램들이요, 오히려 해커들의 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 그 이야기군요. 네, 이게 단순히 뭐 불편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 한국의 좀 특수한 인터넷 보안 환경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KIST 연구팀이 밝혔다는 거, 이게 왜 진짜 심각한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걸 좀 명확히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저도 그 소식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아니 왜 유독 한국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자꾸 설치하라고 하는 걸까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보면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 뭐 가끔 OTP 이 정도로 끝나잖아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책임 문제예요. 책임 소재.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 은행이나 기업이 책임을 지는 구조거든요. 근데 한국은 좀 다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같은 걸 보면 사용자한테 자, 이런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세요라고 안내만 제대로 했다면 설령 사고가 나도 금융기관이 책임을 면하거나 사용자에게 떠넘기기가 좀 더 쉬운 구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하, 근데 이게 단순히 책임 회피 문제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KIST 연구 보니까 이 프로그램들 자체가 그냥 기술적으로 위험하다는 거던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나오죠. KIST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보안 프로그램들이요, 해커들한테는 거의 뭐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열린 문이요? 네. 특히 그 북한 해킹 그룹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어 왔다는 정황이 있고요. 실제로 2023년 한 해에만 북한이 이 경로를 통해서 국내 한 61개 기관을 공격한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와, 아니 보안 프로그램이라면서요. 근데 그게 해킹 통로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배경을 좀 알아야 이해가 쉬운데요. 1990년대 후반에 우리가 공인인증서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액티브엑스라는 기술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액티브엑스가 보안 문제도 많고 해서 퇴출됐죠? 네, 그건 저도 기억나요. 엄청 불편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액티브엑스는 없어졌는데 은행이나 공공기관들은 예전 방식대로 사용자 정보를 계속 얻고 싶어 한 거죠. 키보드 입력 정보라던가 파일 접근 권한이라던가. 그런데 요즘 쓰는 크롬 같은 웹브라우저들은 보안이 엄청 강화됐거든요. 샌드박스라고 해서 외부 프로그램이 함부로 시스템 깊숙이 접근 못하게 딱 막아놓는 기술이에요. 아, 브라우저 자체가 안전해진 거군요. 그렇죠. 너무 안전해지니까 예전처럼 사용자 정보를 빼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브라우저 보안을 그냥 우회해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아예 브라우저 바깥에서 돌아가는 실행 파일, 그 .ex 파일 있잖아요. 그걸 사용자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도록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럼 브라우저 보안이 강해서 그걸 깨려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뭔가 좀 이상한데요? 네, 완전 역설이죠. 보안을 지키려고 만든 브라우저의 보안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또 깔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비유하자면 현관문 잠금이 너무 튼튼하니까 아예 담을 넘거나 벽에 구멍을 뚫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는 셈이죠. 이야,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KST 연구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을 발견한 거예요? 연구팀 시연 영상을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해커가 이 보안 프로그램을 딱 장악하면요, 당신이 키보드로 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실시간으로 다 훔쳐볼 수 있어요. 네, 실시간으로요? 네, 거기다 더 무서운 건 원격으로 해커가 원하는 악성 코드를 당신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연구 시연에서는 그냥 계산기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지만 만약 그게 랜섬웨어였다면, 아니면 중요 파일을 다 지워버리는 거였다면,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총 19가지나 되는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해요.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이론적인 가능성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걸 악용한 사례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악명 높은 북한의 라자루스 같은 해킹 조직들이요, 바로 이런 종류의 취약점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공격을 해왔다는 게 논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라자루스가요? 네, 물론 일부 취약점들은 발견되고 나서 패치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하다는 거죠. 브라우저의 기본적인 보안 설계 자체를 거스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는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고 차단 프로그램 개발자도 아주 짧은 코드 몇 줄이면 한국 보안 프로그램 뜯는 거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와, 정말 심각하네요. 그래서 KIST의 김용대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은 이게 단순한 버그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전 세계 웹 보안 표준이나 어떤 철학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한국만의 이상한 갈라파고스 보안 시스템 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있는 건가요? 이 불안한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웹 표준을 따르고 브라우저 자체의 보안 모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사용자 컴퓨터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만들 게 아니라 그냥 국제 표준을 따라야죠. 그리고 금융기관 스스로 보안에 대한 투자를 훨씬 더 늘려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만약 사고가 터졌을 때
금융기관의 책임을 훨씬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아주 큰 금액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네,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야 은행들도 더 적극적으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유인이 생기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편리함 그리고 나름의 보안을 위해서 설치했던 한국의 이 독특한 필수 보안 프로그램들이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심각한 보안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은행이나 공공기관 사이트 말고도 평소에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설치하는 프로그램들 꽤 많잖아요. 백신 프로그램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들. 혹시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도 이런 필수 보안 프로그램처럼 우리 시스템의 기본적인 보안 원칙을 살짝 비켜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위험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안에는 또 어떤 숨겨진 텐트들이 쳐져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